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사법부랑 헌재에 대해서 불신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우리가 더 불신하게 되는 이유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다 한 명의 개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법부와 헌재가 두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까지 됐었죠. 그리고 또 구속까지도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랑 이게 형평성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던 게 유창훈이었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이 됐으니까 형사재판을 받거나 그리고 또 탄핵재판을 받는 과정에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재판 일정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내가 구속이 돼가지고 변론을 준비하거나 이럴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방어권으로서 보장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도 법원에서 헌재가 3시간 만에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문영배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거의 사실상 4월 달에 조기 대선을 위해서 2월 달에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형사재판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헌재가 저런 식으로 한다면은 형사재판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것인데, 그 전에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몇 가지가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죠. 하나 같은 경우는 대북송금 문제가 있는데,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신진우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이제 아예 그냥 뭐였습니까? 이화영에 대해서도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2심을 맡고 있는 2심까지도 이제 중형이 선고가 됐던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1심을 맡았던 것도 신진우 부장판사다 보니까 당연히 중형이 선고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측에서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결국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2월 달에 다른 지구미주 재판부로 가버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재판부가 만약에 오게 되면은 판사님이 새로 와가지고 이 사건의 내용 같은 거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 파악하느라 또 시간가, 그리고 또 재명이 같은 경우는 무슨 또 누구를 찢든지 아니면 또 단식 투쟁하든지 말도 안 되는 또 그런 거 하면서 시간 끌고 또 이거 세워라 대워라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북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이 9년 6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도 강력한 중형이 예상이 됐던 그 재판인데, 그것조차도 이미 늦추는데 성공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재판부가 이제 상식적인 판단을 해줘가지고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아마 한 3월달 초중순, 그러니까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 해가지고 나올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이제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대법원이 지연시킨다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도 우리가 5월달이나 6월달 정도 사이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영배 같은 인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은 5월 초, 4월 말 정도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나가리가 되기는커녕 대한민국이 나가리가 지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번에 이제 좀 소식이 나온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위중교사에 대한 문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위중교사는 이재명이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도 그렇게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페이스북에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쌉소리 같은 거를 갖다가 쓸 때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위중교사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위중교사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개딸들 동원하고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런 계산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글을 쓰지도 않았거든요. 김문기 씨 모른다. 그리고 또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협박 때문이다. 이런 것들 자체가 지가 보기에는
법조인이라고 하는 지가 보기에는 기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징역의 집행유예까지 나와버렸죠. 자, 그러면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이 위증교사 당연히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김진성 씨라고 하는 명백한 지금 증인이 있으니까.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재명한테 너 진짜 찢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처벌을 받습니다. 위증을 했다라는 걸로. 근데 본인의 재판으로 지금 위증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재판을 위해 가지고 위증을 했다라는 것인데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누구를 위해 가지고 위증을 한 겁니까? 이재명 본인을 위해 가지고 한 게 명명백백한 거예요. 김진성 씨 본인 스스로가 위증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위증교사를 한 사람이 이재명이다라고 증언을 했으면 당연지사로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인데 놀랍게도 1심 재판 같은 경우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도 놀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놀랐죠. 당연히 이제 검찰 측에서 같은 경우도 예상치 못한 이런 판결에 대해 가지고 바로 이제 뭐 항고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항고도 준비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 와중에 이번에 또 법원이 이상한 또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2심 재판장을 갖다가 교체했다라고 하는데 벌써 나오는 얘기가 뭐냐? 위증교사 재판조차도 또 미뤄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이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세 가지. 대장동, 백현동 뭐 이거 뭐 성남FC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제가 죽기 전까지 안 나옵니다. 이거 막 30년, 40년 지금 걸릴 것 같은데 뭐 요즘 막 하도 뭐 장수하다 보니까 죽기 전에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어쨌거나 한 3, 40년 걸릴 것 같고 그럼 남아있는 걸 지금 봤었을 때 위증교사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뭐였습니까? 선거법, 그 다음에 대북송금. 요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나올 것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지금 벌써부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제일 지금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형배 같은 애들이 좋아하겠죠. 잘 됐다. 시간 내가 이제 최대한 조금 끌어주면은 제메이햄이 찌찌명이 이제 대통령 되고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또 뭐 대법원장 하는지 이런 식으로 뭐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이제 바뀌었는지를 보니까 형사 3부 재판장 직에는 이승환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가수 그 희한한 그 저기 좌파 이승환이가 아니고요. 부장판사인 이승환 부장판사가 새로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공직선거법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형사 6-2부에서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형사 6-2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위증교사 재판부 형사 3부에만 추가적으로 이승환 부장판사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이승환 부장판사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이승환 부장판사가 좀 희한한 사람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됩니다. 왜냐? 과거 이제 그 전력이 있는데 한창 이제 그 에미추 기억나시죠? 그렇죠? 보수의 그 어머니 아닙니까? 에미추가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무슨 막 난리 부르스를 갖다가 치고 있었을 당시 2023년도 12월 달에 서울고법 행정 1부에 재직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한테 이제 그 에미추한테 징계를 갖다가 정직 2개월을 받았는데 그거 이제 취소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1심 판단을 뒤집고 2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손을 들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승환 부장판사다라는 겁니다. 요 이제 그 우리가 판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 이승환 부장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에미추랑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법부의 사람들이 다 에미추 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완전 정신 나간 여자처럼 막 설쳐대는데 괜히 그냥 뭐 눈 밖에 났다가 뭐 인사이동도 안 되고 인사이동만 돼버리고 막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다 에미추 편을 들었었는데 그런 엄혹한 시기에서도 사법 정의를 위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었던 사람이 이승환 부장판사다 보니 그나마 우리가 조금 안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는 뭐다? 아무리 이승환 부장판사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사건 자체를 처음 맡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밤낮을 지금 막 고소하고 처음부터 사건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시간 자체가 끌릴 수밖에 없다.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형사 6-2부 선거법 위반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은 왜 도대체 교체가 안 됐는데
텐데 굳이 이 위증교사라고 하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1심 판결이 나왔던 위증교사를 담당하는 이 재판부에 변화를 준 것인지, 이게 뭔가 좀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주는 것인지, 시간 끌기를 하기 위한 것인지, 저는 벌써부터 이 위증교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게 2심에서조차 무죄가 나올지 않을지는 걱정이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국민적인 분노를 사법부 이승환 부장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의 무죄는 반드시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